땡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큐 발표 맡은 백엔드 프로 토니입니다. 목차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백엔드 구현사항 그리고 프론트 구현사항 말씀드리고 구현 기능 체험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스프린트 요구사항입니다. 일단 쿼리 관리 및 인덱스 적용했고요. 그리고 포켓 설정했고 마지막으로 땡큐 서비스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7가지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쿼리를 다 소개해야 되는 줄 알고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소개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인덱스 검문만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멤버 테이블에서 소셜 아이디가 이제 유니크한 키였기 때문에 유니크 인덱스를 걸어서 성능 20배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 이후와 상태에 따른 예약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실 인덱스를 어느 정도 걸었는데 유징 파일 솔트랑 유징 템포러리를 제거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트의 기준이 되는 칼럼을 가진 테이블을 이제 드라이빙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뭐 성능상의 큰 이슈는 없어가지고 일단 넘어갔고요. 그리고 특정 상태와 예약 시간에 따른 조회를 이제 변하지 않는 타임을 기준으로 역 인덱스를 걸었는데요. 여기서 역 인덱스를 고른 이유는 타임이나 데이트는 주로 이제 최신 순으로 조회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200배 정도 계산했습니다. 미팅에서도 해당 날짜에 만남 조회할 때 데이트로 역 인덱스를 걸었고요. 10배 계산했습니다. 미팅 상태와 시간으로 조회하는 부분에서도 타임으로 역 인덱스를 걸어서 300배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폼캣 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하 테스트와 함께 폼캣 설정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했는데요. 일단 K6와 그라파나로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본 것만 믿는 태도를 견지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기준으로는 2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서비스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거의 없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저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은 사이즈부터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성능을 찾아내자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로드 테스트고요. 이게 특정 요청수에 도달하면은 웹서버에서 왓스로 요청을 보내는데 자꾸 블락이 되는 거예요. 1분 정도 블락이 되고 그 다음에 504를 반환했어요. 그런데 왓스를 들어가 보니까 CPU 사용량이 현저히 낮았어요. 절대 터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웹서버에서 왓스로 넘어가는 그 네트워크 요청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고 UFW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드 테스트에서는요. 이 피크 시간 V유저의 상승한 만큼 RPS가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 지점을 한번 뚫어봐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비지 컬렉션, 힙 메모리 사용량, 커넥션 풀을 모니터링할 툴이 없어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왼쪽처럼 기록을 하고요. 테스트를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죠. 그냥 계속 반복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중화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 CPU 사용량도 한 70%로 피크 상황에 괜찮은 것 같다 정도로 됐고 그다음 여기 그래프도 보시면은 V유저 올라간 만큼 조금 튀는 부분이 있지만 되게 그래프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중화를 하면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로깅, 스케줄링, DB도 이중화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캐시를 쓰고 있는데 그 캐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이중화라는 선택지는 최후의 보루로 좀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서는요. 이제 스레드도 조정하고 그 스레드에 따라서 또 히카리 커넥션 풀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스레드를 낮추다 보니까 전반적인 RPS는 줄었는데 CPU 사용량도 함께 낮아졌어요. 이 피크 시간대에도 한 50% 정도의 CPU를 썼거든요. 그런데 CPU 사용량이 제 기대에는 한 80% 정도 써야 되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쳤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DB 노말 상태랑 피크 상태랑 CPU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스레드를 좀 더 늘리고 그다음 커넥션 풀도 좀 더 늘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려나가면서 반복을 했는데요. 이 히카리 커넥션 풀을 늘릴 때마다 이 피크 지점에서 노말로 돌아올 때 유사한 형태의 지표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 타임아웃이라는 걸 지정을 해줬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CPU를 한 60에서 80 정도 사용을 하게 됐고 그래프가 조금 튀긴 하지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설정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땡코 서비스 개선인데요. 저희는 이제 3편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알림 코드 리팩토링인데요. 쿠폰, 레저베이션, 미팅, 헐트에서 각각 어떤 요청이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알람에게 알람 서비스를 이용해서 알람을 전송을 했습니다. 이때 각 패키지에서 회원을 조회하고 알람 메시지를 만들고 알람에게 직접 알람 내용을 토스를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메인 로직에 집중하지 못했고 알람 패키저에 강한 결합이 발생했어요. 또 알람 메시지를 만들거나 리팩토링 할 때 각 패키지에 가서 되게 귀찮은 작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낼지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 도메인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낼지 정하고 그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벤트 리스너가 알람 패키지에 전달을 하고 알람이 수신인을 직접 찾고 알림 메시지를 전략 패턴을 통해서 만들고 슬랙으로 전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두 개가 각각의 장단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QR 서비스인데요. 이제 사용자들이 땡프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저희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 현실의 지류 쿠폰을 쓰던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이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쿠폰에 QR코드를 붙이면은 우리 땡프로 자동으로 연결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쿠폰 드릴게요. 이게 뭐라? 찰칵? 그리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치님들은 기존처럼 쿠폰만 주면 되고요. 이 크루들은 쿠폰을 받고 이걸 남기고 싶거나 혹은 예약을 걸고 싶으면 저희 땡프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희는 현실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때 개발은 도움이지 꼭 개발만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민 서비스인데요. 지금 모두 이 코드들 치는 거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커리가 백엔드 감수성 넘치는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어줬습니다. 덕분에 저희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이제 프론트엔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민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쾌적한 데모 데이를 위해서 쾌적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 아까 말했던 쿠폰 서비스를 기본으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발표 주신 최적화를 거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적화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표가 최적화하기 전이고요. 밑에 보이는 지표가 최적화 후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단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단, 두 번째로 자바스크립트 단, 세 번째로 서버 단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폰트 다이나믹 서브셋을 적용하고 이미지를 최적화하도록 했고, 두 번째 단에서는 컴포넌트를 분리하거나 렌더링에 관련된 로직들을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했습니다. 서버 단에서는 엔진엑스 이용해서 캐싱이나 뒤집 전송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좀 더 최적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폰트 다이나믹 서브셋을 적용했습니다. 프리텐다드라는 폰트를 썼는데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서브셋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공을 한 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미지를 최적화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PNG랑 SVG가 섞여 있는 이미지였는데 전부 다 SVG로 제가 옮겼고요. SVG를 선택한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제가 직접 그린 이 귀여운 친구들을 손실 이미지로 보기 싫어가지고 비손실 이미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SVG를 썼고, 또 SVG가 웹피나 다른 거에 비해서 용량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텍스트 기반 어떤 벡터 이미지라서 뒤집으로 압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압축을 하면 용량이 진짜 많이 줄어듭니다. 원래 5KB 정도였는데 지금은 1.5KB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SVG를 뒤집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렌더링 관련해서인데요. 리렌더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결과 헤더나 저런 컴포넌트들이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페이지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복 컴포넌트는 메모를 사용하고 헤더는 레이아웃을 따로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렌더링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페이지가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코드 스플리팅을 통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구현한 기능을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저희가 실제로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QR코드가 떴죠. 들어가면은 실제 로그인을 안 했다면 로그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훈이 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쿠폰 등록 사이트가 나옵니다. 보낸 사람 쿠폰 종류를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이렇게 하면 새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쿠폰에 저희가 코치님들에 해당하는 QR코드를 저희가 발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이 쿠폰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QR코드를 붙여서 쉽게 저희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가져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까먹으셨다면 나중에라도 가져오시면 저희가 붙여드릴 거니까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 이상 하겠습니다.